모자 멘토 001 중삼아들 싱글맘 핵 멘토링 중삼아들 싱글맘 핵 멘토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까지 모멘토 했는데 좀 더 섬세하게 모자 멘토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자 멘토니까 말 그대로 그 머리에 쓰는 모자가 아니라 그 엄마하고 아들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해주겠습니다. 특히 이제 엄마는 엄마고 그냥 엄마가 아니라 싱글맘이겠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중3 아들을 둔 싱글맘들에게 그 핵 멘토링을 제공해서 그 원만하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중3 아들하고 싱글맘 간의 문제를 살펴보려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남자하고 여자의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의 사고방식하고 여자의 사고방식은 다르죠. 그죠?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는 시기가 중2, 중3 시기부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남다르긴 했어도 어렸을 때 차이를 보였던 거는 그럭저럭 이해는 하지만 청소년기 때 벌어지는 차이에 대해서는 거의 뭐 쇼크에 가까울 정도의 충격이 될 겁니다. 그다음 보편적으로 엄마하고 자식 간에 벌어지는 그러한 트라우마도 또한 존재합니다. 보편적이죠. 보편적인데 이제 싱글맘이라는 요소하고 아빠가 이제 집에 상주하지 않는다는 요소들 때문에도 조금 더 엇나가는 경향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또 이제 애들은 크면서 청소년기 때 다 난리를 치죠. 그죠? 다 이제 개난리 치면서 큽니다. 저도 그렇게 컸고 어머님 또한 그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싱글맘은 직장맘이기도 합니다. 워킹맘이죠. 근데 왜 슈퍼 워킹맘이냐면 그 남편이랑 같이 생활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편에 의존할 때가 있긴 하지만 혼자서 단독벌이 해가지고 애를 키운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집안일도 완벽해야 되고 그죠? 밖에 나가서 일도 완벽해야 됩니다. 근데 그 완벽하려는 생각 때문에 슈퍼 워킹맘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운영하시면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싱글맘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먼저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주제 파악을 좀 먼저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화들짝 놀라셨죠. 무슨 말이 그렇게 거치냐. 그냥 부드러운 말로 할게요. 메타인지. 근데 메타인지라면은 영어를 쓰기 때문에 어떻게 다가옵니까? 자기하고는 좀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자기한테 확실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뭡니까? 주제 파악이에요. 좀 더 그 자극적인 말로 하면 분수. 그대의 분수를 알라. 그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죠. 그런 것에 관련된 것이 이제 주제 파악입니다. 메타인지. 일단은 어머님 자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꼰대입니다. 꼰대. 아무리 젊은 티를 팍팍 내도 꼰대입니다. 그 사고방식이 어디 갑니까? 뼛속 깊이 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고방식을 보호하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꼰대라는 걸 먼저 인정하고 애한테 아들한테도 인정하세요. 뭐 이런 걸로 반발하지 말란 말이야. 내가 뭐 요즘 엄마들보다도 훨씬 더 순화되지 않았냐 뭐 이런 걸 강요하죠. 강요하면서 동의를 막 요구하죠.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꼰대예요. 꼰대 맞다니까. 저도 꼰대고요. 그대도 꼰대예요. 꼰대가 뭐예요? 그냥 기성세대예요. 기성시대. 틀딱 안 된 거를 다양스럽게 여기시면 됩니다. 꼰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해야 될 건 뭐냐면 기회는 꼰대가 준답니다. 기회는 꼰대가 준다. 이제 사회생활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사회생활에서 기회를 누가 줘요? 제일 엿 같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대한테 기회를 줍니다. 그대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대한테 기회를 안 줍니다. 이게 사회의 아이러니한 원리 중에 하나죠. 뭐 사장이든 부장이든 상사들 비위 맞추는 게 뭐 쉬운 일인가? 힘든 일이죠. 근데 그 힘들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요. 근데 동료는 어때요? 같이 있으면 편안하죠. 편안하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요. 오히려 경쟁자지. 아닌가요? 이제 뼛속 깊이 알 겁니다. 슈퍼워킹맘 하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기회는 꼰대가 주는 겁니다. 그럼 이 기회는 꼰대가 준다는 이 사고방식을 그대 아들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말해가지고 안 되죠.
기회는 꼰대가 준다는 거를 이게 요즘 애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배워야 됩니다. 시대가 학교를 중시하는 것보다는 실전적인 능력을 중시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회를 빨리빨리 활용하려면은 꼰대하고 사고방식의 궤를 맞추는 거를 좀 연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어머님의 주제 파악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 꼰대를 가장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어머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님을 상당히 보호해 준 것 같은데, 어머님도 본인의 사고방식을 의심해야 됩니다. 어머님의 사고방식 가지고 지금의 삶을 꾸리긴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전진이 안 되죠. 전진이 안 되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사고방식 때문에 더 전진이 안 되는 거야. 이 사고방식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수능 9등급 맞는 아이가 1등급이 되려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1등급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9등급이 1등급 얘기를 들으면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 너무 멀거든. 그래서 누구 말을 듣습니까? 8등급 말을 듣습니다. 8등급 말은 왠지 해볼만 하다는 느낌은 있거든. 근데 8등급 말을 듣잖아요. 8등급 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또 아무리 잘해봤자 8등급이 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편한 사람들은, 9등급한테 편한 사람은 누구예요? 8등급, 7등급인데 도움이 별로 안 된다니까. 되게 되지. 별로 안 된다고. 근데 진짜 도움은 누가 돼요? 1등급이 도움이 되잖아요. 지금 제가 그대한테 주고 있는 내용은 교육 1등급 관점에서 그대한테 주고 있는 거예요. 잠깐 멈추고 본인의 등급을 몇 등급인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본인의 교육 등급. 본인의 교육 등급이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중에 몇 등급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제 얘기를 들으면은 좀 귀담아 들을 마음이 좀 생겼죠.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어머님들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가 언행공선입니다. 언행공선. 언행공선이라는 한자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좀 기억하기 편하잖아요. 말과 행동은 공손하다. 이거를 아들내미한테 거의 세뇌를 시켜야 됩니다. 되게 이제 엄마하고 아들, 특히 중3 아들 정도면 이게 엄마인지 친구인지 모를 정도의 언어 수준이 막 남발하고 있습니다. 존댓말을 가르쳐야 됩니다. 존댓말.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엄청난 꼰대로 느껴질 겁니다. 네, 저 꼰대 맞아요. 그렇지만 제가 언어의 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르칩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말과 행동은 공손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왜 해야 되냐? 너무 단순해요. 현실적이거든. 언행이 공손한 아이는 회사에서 이쁨을 받습니다.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 이쁨을 받고, 학교에서도 이쁨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이쁨을 받고, 꼰대한테도 이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회를 많이 받게 돼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공손한 사람은 전 세계 공통으로 다 좋아합니다. 말과 행동이 불량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 사람이 툴난 천재라든가 엄청난 미남이나 미녀라든가 특별하지 않고서는 언행이 불순한 사람은 우리는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시나요? 싫어하잖아요. 다 싫어합니다. 근데 그 싫어하는 언행 불손을 그대의 아들내미가 하고 있는데 그걸 방치한다. 말이 안 되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하고는 잘 지내고 집에서 엄마한테만 그런다. 엄마한테부터 잘해야 됩니다. 또 그대 또한 아들한테 말을 막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들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엄마 본인한테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막 화난다고 순식간에 게이지 올라와가지고 게이지 터지면은 말을 막 하죠. 싸웠던 거. 그리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쏟아붓고 나면은 기분이 풀려요? 안 풀리잖아요. 원래 말이라는 거는 입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에너지가 더 커져가지고 분노의 에너지는 더 분노하게 되고 긍정의 에너지는 더 긍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에 갖는 특징이죠. 그래서 기분 나쁘거나 열받거나 화날 때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사그러듭니다. 이게 말의 엄청난 파워장이죠. 근데 말과 행동까지 공손하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그 중3 아들내미하고 싱글맘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공손하게 되면 관계 개선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소통이 비로소 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1나노미터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반드시 해내셔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공손하다. 이게 아이의 머릿속에도 있어야 되고 엄마의 머릿속에도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그 어떤 토도 없습니다. 또 존댓말을 쓰게 되면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사라집니다. 왜 이걸 엄마가 하는 거야? 이걸 존댓말로 해보세요. 왜 이걸 엄마가 하시나요? 말하는 순간부터 화를 내더라도 절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존댓말의 장점이 엄청 많아요. 한국어만 갖고 있는 이 고유의 존댓말을 왜 안 씁니까? 왜 사장시켜요? 사장시키니까 어떤 짓을 하고 계신 거냐면 스스로 쌍놈이 되는 걸 선택하십니다. 옛날 저희 조선시대 때는 거의 인구의 1%만 빼고 나머지 99%는 쌍남에 가까웠잖아요. 2%에서 한 10% 정도가 중인 정도 되고 나머지는 쌍놈이나 노예나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구의 98%가 거의 노예 계층이었다고 보는 게 정답이죠. 그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스스로 선택해서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말을 갖다가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 노예들도요, 양반들한테는 존댓말을 썼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존댓말을 썼습니다. 응? 노예들이 할지라도. 근데 지금 그대는 조선시대도 아니고 평등사회이긴 하지만 아무리 평등하다 그래도 엄마하고 아들이 평등한가요? 아니잖아요. 공평한 관점에서 쳐다보더라도 엄마하고 아들의 차이가 있는 게 공평한 거지. 엄마하고 아들이 맘먹는다. 이게 공평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저하고 생각이 다르시다면 더 이상 안 들으셔도 돼요. 그러나 제 생각과 제 사고방식을 들으시면서 뭔가 그 탈출의 기미, 뭔가 실마리를 발견했다면 계속 듣는 거에서 끝나지 말고 그냥 실천하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얘기 듣지 말고 제 얘기에만 집중해가지고 저를 완전히 졸업하세요. 저를 완전히 졸업하고 나서 효과를 보셨으면은 계속 제 얘기를 들으시면 돼요. 저는 실전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실전적이에요.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해요. 부드럽게 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합니다. 효과도 없는 얘기 뭐 합니까? 듣고 그냥 뇌만 편안해지는 얘기죠. 저는 바로 실천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언행공선 반드시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까지 개선을 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주 1회 카페 모임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불변이에요. 한번 정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해야 됩니다. 약속을 바꾸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요일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대가 엄마가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바꾸잖아요. 그럼 아이도 똑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무슨 미팅을 갖다가 밥 먹듯이 바꾸는 사례 봤습니까? 대통령도 안 바꿔요. 한번 정해지면 그냥 갑니다. 근데 그대는 일반 가정집일수록 그런 엄격함이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얘기한 그 주 1회 카페 모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정하잖아요. 절대 바꾸지 마세요. 설마 카페 가는 게 부담이 되시면은 공원 약속으로 하셔도 돼요. 공원 약속. 공원에 하면은 인근에 캔 같은 거 가져가면 되잖아. 1,500원 정도, 아이 것까지 해서 한 3,000원 정도니까 그 정도의 경제적 비용은 있지 않나요? 그래도 이왕이면 전 카페 갈 걸 권장합니다. 카페의 쾌적함과 거기서 이제 애가 먹고 싶어하는 간식거리 같은 거 사주면서 소소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죠. 주일에 카페 모임을 하는데 이때는 되게 얘기를 갖다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1시간 반 정도 하고 주로 들으세요. 엄마가 얘기하는 거는 대략 10분 정도입니다. 10분. 이거를 많이 좀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때 그대가 해야 될 거는 주로 듣는 거예요. 주로 듣고, 좀 멋진 말로 하면 경청일까요? 경청이고, 그리고 이제 말은 10분 정도만 합니다. 말은 10분. 이게 핵심입니다. 주로 애가 하는 얘기를 들으세요. 말을 하더라도 맞장구만 좀 쳐주세요. 아, 그렇구나. 이때 이제 말을 10분 하라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조언하지 마세요. 조언.
조언하시는 분이, 엄마들은 조언하는 걸 너무 좋아해. 자기는 그렇게 안 하면서, 애가 뭐 학교에서 애가 이랬는데 이랬어. 그러면 그놈한 신처럼 얘기하시잖아.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러면서. 그 얘기하는 순간 듣기 싫어요. 전 지금 나이 돼도 듣기 싫거든요. 청소년기 때는 더 듣기 싫었고. 듣기 싫은데 그냥 참는 거야. 왜 참냐면은, 듣기 싫은 태도나 언행을 보이면은 말이 길어지거든, 엄마가. 또 참는 거야, 그냥. 참아야지 빨리 끝나, 그래도. 여성분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시작했다가 끊는 거 잘 못해요. 상대편이 참고 가만히 듣고 있으면은 자기 말을 귀담아 듣는다고 착각을 해서, 제 말 잘 들으세요. 착각하는 겁니다, 그거. 말게 길하는 사람 얘기는, 길게 말하는 사람 얘기는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은 짧게. 그 조언하지 말고, 응? 조언을 하지 말라니까요, 진짜. 응? 이게 반감이 생긴다면은 과거의 경험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대가 조언을 했는데 애가 낮았나요, 안 낮았나요? 안 낮았어요. 그대로예요. 자, 벌써 제가 입증했죠. 그대의 조언은 효과 제로예요. 자, 어떤 것만 만듭니까? 짜증만 만들어내요. 짜증만. 그러니까 조언하지 말라고요. 그냥 듣고 즐기라고요, 대화를. 그러라고 하는 거야, 그러라고. 그러면서 그 아들내미 학교 생활이나 이런 얘기를 속속들이 다 듣게 됩니다. 거기서 멈추세요. 거기서 만족하라고. 더 나가지 말라고. 거기서 더 나가잖아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십니까? 애하고 싸웁니다. 그동안 잘 가까웠던 분위기를 또 망친다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10분 정도는 아이가 얘기를 들어줍니다. 엄마의 관점. 엄마의 관점을 얘기하라는 거지 조언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언하지 마세요. 조언. 왜 조언하면 안 되냐? 엄마의 생각이 100% 앞으로의 진로에 다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1분 되겠지. 근데 그대가 지금 이루어놓은 삶이 진짜 엄청난 큰 성공을 이뤘다. 그래서 거기서 갖게 된 그게 삶에 대한 라이프 레슨에 해당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다. 그런 건 알려줘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 아니야, 엄마는. 근데 애도 그렇게 만들 거냐고. 아니죠. 그럼 애는 자기만의 상상의 나래를 펴게 냅두라고요. 응? 그 뭐만 통제하면 돼. 언행공손. 언행공손. 언행공손을 통제하면은 다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세 가지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갖춰진 상태에서 다양한 기법이나 시스템이 먹히는 거지. 1번, 2번, 3번이 해당되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